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최단비 변호사, 서상희 추대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무려 20년 전에도 이맘때면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두고 홀연히 사라져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올해 천사를 기다린 건 주민센터 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기부금 절도 사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담당 주민센터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10시 30분 정도에 익명의 기부자께서 놓고 가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못 찾고 있으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희망을 주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거기 밑에다 놓고 갔으니 찾아보라고 20-30분 정도 찾았는데 못 찾아서 다시 동사무소 와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도난당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는 놓고 갔다고 했는데 직원이 확인해보니 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다녀간 거네요. 그렇죠. 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럽기는 해요. 전주에 이 얼굴 없는 천사분이 출연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도입니다. 네. 2000년도에 60만 원을 갖다 놓은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년 몰래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성금을 놓고 갔고요. 네. 이름하고 얼굴 공개를 원치 않고 또 알지도 못해요. 그랬던 건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금년에도 틀림없이 매년 하니까 아마 이분이 출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도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돈 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나왔던 이 사랑의 나무인가요? 그 나무 밑에다가 놓고 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아마 바로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나갔는데도 네.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한참 찾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마 짐작컨대 그분이 매년 나타나니까 이때쯤 나타날 걸 예상하고 잠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도라는 게 있는데 네. 참 좋은 일에 쓰는 그런 돈도 훔쳐가는 절도범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나무 아래 이제 상자, 종이 상자가 있으니까 혹시 그냥 쓰레기인 줄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화 받은 시간이 10시 3분인데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 없어졌는데 희망을 주는 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선행하시는 분이 갖다 놓은 거를 갖다가 네.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그 가져온 걸 10년, 20년 왔다는 걸 소문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알고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잠복하고 있다가 놓는 순간에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네. 우연히 가져간 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미리 준비되고 계획적으로 도난 사건이 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자 안에 6천만 원 정도 하고 개인저금도 있었기 때문에 좀 네. 크겠죠. 그리고 그렇죠. 돈 있는 걸 알고 가져간 거죠. 네, 또 편지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매년 기부해온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이 오히려 누군가 범죄의 표적이 된 건데요. 아주 정말 다행히도 4시간 30분 만에 이 절도범들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압송되는 그 절도범들의 현장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왜 거액의 돈을 훔쳤습니까? 계획된 범행이셨습니까? 얼굴 없는 천사에게 하실 말씀 없어요? 훔치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계획된 범행이셨나요? 네,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해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있으면 사실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게 도리인가 싶은데 이어서 주민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바로 갔는데 가져갔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건 아니지. 내가 불우이웃을 돕지는 못할 망정 너무 그 하는 것을 그걸 선행을 도둑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벌받을 일이지. 그렇죠. 이 마음이 정말 시청자들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가져가다니. 심지어 포토레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었죠. 서 팀장, 경찰 조사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취진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좀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컴퓨터 수리점을 한 곳을 더 내기 위해
돈을 훔쳤다 이렇게 진술을 한 그래요? 겁니다. 사실 네. 훔칠 게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제 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취재진들도 다 같이 몰려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도대체 왜 그랬냐 취재진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돈을 훔치게 됐는지 좀 조사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유튜브를 보면서 매년 그곳에 얼굴 없는 천사가 돈을 두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이 없는 다른 공범을 모집해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현재 경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같이 공모해서 지금 기부금을 노린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한 명이 절도를 제안하면 안 된다, 그 돈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한 명을 말렸어야 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부금을 노릴 생각을 했대요? 다른 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네. 고고 고교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이곳에 얼굴 없는 천사가 돈을 놔두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절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느냐 하면 주민센터가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주민센터 인근에 차를 세우고 네. 잠복을 하면서 이 얼굴 없는 천사를 기다린 겁니다. 언제쯤 올 것이다 이렇게 시기를 예상을 해서 26일부터 차를 세워놓고 잠복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 노력이 가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노력이 가상해야 되고 해야 될지 이 열정이면 사실 다른 일을 해도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훔친 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나마 다행인 네. 거는 이 일당이 빨리 검거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뭐 네. 4시간 반 정도 있다가 검거됐지 않습니까? 쓸 시간이 없어서 뭐 사용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도주하기 바빠서 훔친 돈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얼굴 없는 천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기부금이라고 갖다 놨는데 그게 도난당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다 성금 회수하고 찾았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 얼굴 없는 천사 이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0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분이 기부한 돈이요. 네. 6억 7천이 넘는다. 그렇군요. 6억 7천만 원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기부를 해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돈을 되찾은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압수한 네. 돈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해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인 피해자는 얼굴 없는 천사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얼굴 없는 천사에게 이것을 돌려줘야 하지만 얼굴 없는 천사가 왜 얼굴 없는 천사가 됐겠어요. 그렇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네. 싶지 않은 상태로 선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의 취지를 고려를 해서 경찰도 피해자를 이 천사가 아닌 주민센터로 특정을 해서 압수한 돈은 주민센터로 환부할 예정입니다. 네. 다행히 기부금이 제대로 이제 쓰일 수 있게 된 거네요. 절도범도 잡았고요. 사실 이렇게 빨리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숨은 천사가 또 있었죠. 네, 뛰는 도둑 위에 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눈은 속일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매년 이 성금을 두고 간 자리 근처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이 성금이 있는 곳 근처에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며칠 전부터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차량이 계속 같은 장소에 그 자리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차량 번호판을 이 범인들이 휴지로 가려놓은 겁니다. 아니 네. 휴지로 가린 차량을 봤으니까 오히려 더 눈에 띈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시민분이 휴지 속 안에 그 번호를 메모에 적어서 가지고 그래요? 계셨던 거예요. 정말요? 사실 와. 경찰은 이 CCTV에 이 차량이 찍혔지만 이 차량 번호는 알 수 없었는데 네. 그 시민이 이 수사하는 경찰에게 메모 한 장을 건네줬고 야, 그 메모에 적힌 이 차량 번호로 추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팀장님 의원님, 이분 야. 경찰로 특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차는 아니더라도 네. 그 표창장은 가능하죠. 감사장하고 와. 아마 포상금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경찰이 아닐까 이럴 정도로 눈썰미와 수사 실력이 팀장님 못지 않은데요. 저보다 못한데요. 일단은 아마 그 차가 오래전 있었으니까 흰색 차량이니까 네. 어떤 차가 있으니까 주민이 눈여겨봐가지고 더군다나 그 번호판을 가려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싹 보고 저 차번호를 적어놨는데 알다시피 차번호만 확인되면은 차량 소유자 주소랑 나오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거의 99% 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제일 유력한 용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거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한 거죠. 네. 와, 정말 시민분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예. 말씀 드립니다. 그야말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인스타그램 의견에도 한 시청자가 좀 걱정의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건 때문에 괜한 불신이 커져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좀 기부 문화에 악영향이 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던데 서 팀장 실제로 요즘 사정이 좋지 않죠? 사실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부금도 좀 줄고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가 지난해에 비해 26만 명이나 줄은 것으로 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2019년 올 한 해 동안 개인 기부자 수가 52만 명인데 전년에는 7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보면 굉장히 크게 줄은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부 액수 자체는 줄지 않았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개인 기부자들은 줄고 대신 고액 기부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개인 기부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그런 시민들이 하나하나 이 소중한 성금들이 많이 줄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들의 이런 삶이 팍팍해졌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특히 경기 불황 이러한 점이 작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내년에도 예. 경기 불황이 이어져서 절도 범죄가 늘 것이다. 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경찰 산하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경찰대학 내 치안정책연구소라고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치안전망 2020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년도는 이제 이런 강력범죄, 이를테면 뭐 살인, 강도, 뭐 방화 등등 이런 그 강력범죄는 한 9% 정도 줄겠지만 아마 그 경제가 이제 좀 불황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범죄라고 그러죠. 생계형 범죄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게 절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 범죄. 네. 지능 범죄라고 하면은 보이스피싱이 포함되고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산 범죄, 횡령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한 6%포인트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다 보면 정말 경기가 안 예, 좋으면 절도범들이 많이 붙잡히나요, 정말요? 아니,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어려울 때는. 예. 그렇군요. 이런 부정적 전망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소망을 갖자면 새해에는 따뜻하고 반가운 뉴스가 많아지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